이게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수학 관계식인 거고요. x가 들어와서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바이어스가 더해지고 논리니어 통과하고 그 결과물이 또 매트릭스 곱해지고 바이어스 더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뉴런들을 레이어를 층층이 쌓았을 때 이런 수식이 된다는 거고 논리니어 펑션은 이제 렐루 같은 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지만 뭐 선택의 폭은 꽤 넓죠. 이렇게 보면 뭐 그래도 한 10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소프트 맥스가 있는 거. 소프트 맥스는 그 중에서 어느 원소가 제일 큰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거를 소프트하게란 여기서는 뭐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하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서 어, 이 원칙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디자인해 보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디자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보면 우선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런 거 디자인할 때 맨 처음에 입 출력은 우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입력은 140차원, 출력은 또 10차원. 우리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면 클래스의 개수만큼 잡아요. 그게 이제 여러모로 편리하고 뭐 이치에 맞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 140차원이 들어와서 10차원이 나가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히든 뉴런을 몇 개 할지는 그건 정하기 나름인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를 잡았네요. 출력은 10개고. 그래서 x가 들어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매트릭스를 곱하고 w1 x 더하기 b1 하고 뭐 논리니어 펑션 파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결과를 다시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매트릭스 W2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얘가 소프트 맥스를 통과하는 거죠. 뭐 조금 공간을 고려를 못했는데 다시 쓰게 되면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차이점하고 제가 잘못했네. 소프트 맥스는 사실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가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W1은 140차원이 들어가서 12차원이 나가니까 이렇게 되고 B1은 12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요. 내가 히든 뉴런에 따라서 이런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 라이브러리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안에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한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는 내부적으로 해주지만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W1, B1, W2, B2 대략 뭐 2,000개 정도의 파라미터일 것 같은데요. 2,000개의 파라미터가 데이터로부터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랩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주는 거죠. 내가 입출력의 관계식은 이거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이 정도가 이제 트레이닝이 돼야 될 파라미터로 결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트레이닝 과정은 명확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x를 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고 이거에서 무슨 어떤 값이 나오겠죠. 얘랑 정답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뱉은 값과 정답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도록 뭐 당연한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얘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 내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게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출력물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내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요 과정인 거고, 이거는 뭐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많이 해주니까요. 너무 깊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네트워크 구조 디자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정답과 비슷하다의 기준을 명시해 줘야 되는 거죠.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떨 땐 우리가 싼 물건 사야 되고 어떨 땐 좋은 물건 사야 되고, 그러니까 물건 살 때도 좋다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기준도 뭐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할 때마다 바꾸는 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강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어떤 로스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할 때의 어떤 파라미터들, 정확히 그러니까 얘네는 파라미터라고 그러고, 요거는 좀 그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 것인지, 뭐 모멘텀을 얼마로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 여러분이 라이브러리에 명시해 줘야 될 거는, 자 1번 뉴럴넷 구조 명시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명시해 주셔야 될 게 로스 펑션.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뱉은 거랑 내가 알고 있는 정답이랑 비슷해야 되는데, 그 비슷하다의 기준이 뭔지에 대한 걸 명시해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떤 옵티미제이션 기법을 쓸 건지, 그 옵티미제이션의 어떤 러닝 레이트라든지 이런 숫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뭐 그렇다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그냥 뭐 보통 저도 뭐 썼던 거 계속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될 때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 요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쓴 수식이 어떻게 보면 1번 내용을 기술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숫자 인식하는 거에 뭐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따가 한번 실제로 만들어서 트레이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부분인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뉴럴 네트워크가 내뱉은 값과 내가 준비한 정답 사이에 차이가 줄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 차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차이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빼가지고 제곱을 해서 더할지, 아니면 절대값을 더할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지 등등등. 그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면, 클래스를 구별하는 문제라면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를 씁니다. 거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문제라면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L2롬 같은 게 이제 리저너블한 선택 중에 하나죠. 뭐 어떤 크로스 엔트로피 그러면 수식도 조금 낯서실 테고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이제 확률적으로 해석하고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없이도 한 가지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냐 하면, 그거의 핵심은 결국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정답하고의 거리를 얼마로 잡으면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핵심은, 만약에 정답이 100이에요. 정답이 100이란 얘기는 100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0.3, 0.6, 0.1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좀 많이 틀렸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를 저 수식에 넣고 계산해 보면 1.2라는 값이 나옵니다. 반면에 정답이 010인데, 정답이 010인데 0.3, 0.6, 0.1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 나은 숫자 0.511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정답이 0, 1, 0인데 가지고 있는 출력값이 0.01, 0.98, 0.01이 나왔어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숫자. 그러니까 뭐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확률적인 해석에서 뭐 이론들 해가지고 그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용한 입장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는 정답과 뉴럴 네트워크가 뱉은 값 사이의 차이를 표현해 주는구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많이 다르다. 차이가 작다는 얘기는 비슷하다. 값이 작다는 얘기는 비슷하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저거를 기본으로 쓰는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개 값에 대해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고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렇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걸 이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인퍼런스 과정, 인퍼런스란 표현을 쓰죠. 인퍼런스, 추론, 뉴럴 네트워크가 출력을 내는 과정이죠. 그게 레이어 하나 통과하고 다음 레이어 통과하고 또 다음 레이어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포워드 방향으로 프로포게이션 간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워드 인퍼런스 과정을 포워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그거로 계산된 값이 정답과 비교해서 그 차이는 정답하고 비교해서 역으로 오기 때문에 트레이닝 과정은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퍼런스 과정은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그다음에 업데이트 과정은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요. 뭐 레이어 1, 레이어 2, 3가 있을 때 계산한 결과가 레이어 2로 가고 그게 레이어 3로 가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업데이트 값이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1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워드, 백워드 프로포게이션을 조금 수학적으로 쓰면 뭐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쓴 건 아니고 엄밀하게 쓰려면 좀 더 복잡해진다. 뭐 그냥 좀 수학적으로 좀 약간 컨셉추얼리 쓴다면 뭐 슈도 수학이라고 할까요? 쓴다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 레이어가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게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w 점은 이제 파라미터인 거고요. 이게 앞으로 쭉 가는 게 계산을 하는 거고 백 프로포게이션은 그레디언트가 전파가 되는 건데 라운드에 라운드 y가 오는 거니까 y와 로스 사이의 어떤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돼서 그걸 갖고서 내가 파라미터를 얼마나 업데이트 할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x가 들어가서 w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b가 더해져 가지고 y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과정은 그레디언트로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서 이 라운드의 라운드 w가 이제는 웨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가 하는 그 값인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에 따라서 웨이트가 어떻게 업데이트 돼야 되는지. 그래서 라운드 L,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W. 뭐 수식은 조금 이거보다 좀 다르긴 한데 컨셉상 이런 걸 계산하게 돼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그다음 백 프로포게이션을 해서 라운드 L, 라운드 X를 구하는 거죠. 이것도 수식으로 치면 이거랑 조금 다른데요. 이거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패스는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거고 이걸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내가 로스 펑션을 디자인해서 넣고 그 로스 펑션을 가지고서 로스 펑션을 가지고서 역으로 계산을 하는데 내부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야 되는 이유는 아래쪽에서도 파라미터 업데이트가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대강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x1, x2가 들어와가지고 레이어 하나를 통과하게 되면 y1, y2, y3가 나오고 이제 수식으로 치면 이제 빨간 박스 부분이 되겠죠. 그 결과물을 갖고서 레이어 2를 통과하게 되면 Z1, Z2가 나오고 소프트 맥스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뭐 근데 보통 이렇게는 뭐 쓸 일이 별로 없죠. 뭐 이렇게 쓸 일이 없을 뿐더러 쓰지도 않고요. 근데 뭐 이제 굳이 이제 수학적으로 뭘 전개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것처럼 매트릭스 꼴로 쓰는데요. 보시면 입력 벡터에 대해서 매트릭스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고 나오고 그 결과물이 또 매트릭스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는데 이거는 맨 끝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뭐 이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컨셉추얼이 이렇다고 이해만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요. 소프트맥스의 출력값이 R1, R2라고 그러면 얘를 정답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정답과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한 식인 거죠. 그거를 미분한 값이 이렇게 반대 방향 쭉 가는데요. 보면 라운드 L, 라운드 Z1. Z1과 관련돼서는 라운드 L, 라운드 Z1, 라운드 L, 라운드 Z2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또 전달되고 각각의 요 안에서는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파라미터 업데이트 식은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미적분학에서 나온 이제 체인 룰인 거죠. 체인 룰인데요. 체인 룰을 써가지고 뭐 계산하면 저렇게 되고 뭐 우리가 저걸 계산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가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니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건 포워드 패스만 개입해주면 그걸 갖고서 내부 업데이트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뭐 이런 수식들이 내부적에서 발생을 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수식 한번 보셔도 되는데요. 결국 포워드 패스고 미분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포워드 패스가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고 백워드 패스는 그걸 미분하는 거긴 한데 매트릭스 곱하는 거에 미분이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식을 쪼개서 쓰게 되면 결국 백 프로포게이션도 매트릭스 곱하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도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앞으로 딱딱딱 계산돼서 나가는 건데 백 프로포게이션도 수식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거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수식을 써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돼서 뭐 딥러닝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면 결국 매트릭스 곱하기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들이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뭐 매트릭스 곱하기라고 한정없이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매트릭스가 굉장히 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곱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매트릭스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큰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빨리 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그 내부적인 걸 보면 매트릭스 곱하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포워드 패스도 그렇고 백워드 패스도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플레이그라운드 텐서플라워 .org 이제 모든 분 한번 열어 보셔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패턴을 한번 구별해 본다고 그러면 한번 디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렐로 썼는데 자 지금 뭐 나쁘지 않죠? 지금 뭐 좀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별이 나쁘지 않고요. 이거를 시그모이드로 바꿔볼까요? 여기 보면 트레이닝 로스도 잘 안 줄고 있고 테스트 로스도 잘 안 주는데 그래도 좀 진행이 있네요. 자, 굉장히 예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러닝 레이트, 뭐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터레이션 몇 번 할지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히든 레이어가 없어요. 히든 레이어가 없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게 뭐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엑소어 패턴으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제인 거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히든 뉴런도 이 정도 넣어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뭐 사람이 봤을 때 뭐 약간 불만족스러운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랑 비교도 안 되게 잘 처리를 하고 있죠. 자, 시그모이드 쓰지 않고 렐루로 해보겠습니다. 예, 금방 잘 수렴을 하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패턴인데요. 다들 한번 이거 열어가지고 요거 한번 성공시켜 보시죠. 저도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면서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지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킨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상황에서는 요거는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구조와 요 테스트 로스 트레이닝 뭐 정확히 말하면 밸리데이션 로스겠죠. 이 숫자는 보이는데 이 그림은 못 보는 왜냐하면 디멘전이 높으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사는 거. 이 상황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 이제 이 숫자들 보면서 짐작을 하셔가지고 내가 레이어를 좀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로스를 바꿔야 될지 러닝 레이트를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테스트 에러가 지금 5% 정도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배치 잘 나왔네요. 근데 이제 안 보고 하는 거죠. 계속 이제 배치 사이즈를 키운다는 얘기는 한번 여러 개를 더 모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0.05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이게 사실 이제 그 그림을 안 보고 하면 답답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상황 그림이 안 보이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내가 파라미터를 안 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가 얼마 잘 되는지 몰라서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잘 될 방법인데 그 파라미터를 못 찾아서 안 되는 건지 잘 될 방법인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못 찾아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패턴인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스트 로스는 거의 그대로인데 트레이닝 횟수만 주니까 이건 별 가망이 없는 거죠. 자, 별 가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것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다 한번 해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에러가 뭐 5%뭐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뭐 대강 형태는 맞췄네요.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한계인 건지 뭘 바꿔야 성능이 더 좋아질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선 한 가지 힌트로 볼 수 있는 점은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가 여전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아직은 오버피팅 됐을 요소가 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조금 네트워크를 단순화해서 트레이닝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감이나 아트로 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다고 뭐 꼭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했는데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굉장히 계략적인 디자인 방향은 정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으로 하는 거고 뭐 러닝 레이트 얼마로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옵티마이즈를 써야 되느냐 이 경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7%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해도 결과가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는 사람이 맛없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을 좀 탄다고 하는 건데 이런 약간 랜덤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오니 다행인데 이걸 한번 트레이닝했을 때뭐 일주일씩 걸린다. 이러면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결국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뭐 영상에 관해서 처리하는 수많은 것들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디자인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뭐 이렇게 왜 연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돕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뭐 디자인을 하고 그러려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요. MLP 앞에 했던 MLP가 기본인데 자 그걸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MLP 갖고서 내가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 뭐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를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를 넣어서 뭐를 하고 싶은데 화끈하게 히든 뉴런도 많이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입력 디멘전은 10의 6승, 히든 뉴런 디멘전도 10의 6승. 그러고 봤더니 매트릭스 크기가 10의 12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의 12승이면 1000기가인가요? 1테라? 1조. 그러니까 이게 뉴럴 네트워크 학습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 지금 뭐 MLP를 쓰게 되면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미지를 처리하기에는 MLP 구조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생각해서 나온 게 MLP에서 어떤 제약 조건을 걸면서 나온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핵심적인 옵저베이션은 이게 이 위에 레이어가 영상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스페셜하게 보겠다는. 그러면 이미지 전부를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지 알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층을 쌓아서 한 층에서는 이만큼만 보고 그 다음 층에서는 이만큼 보고 그래서 층을 쌓아서 넓게 보자라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요만큼이 있는데 제가 얘를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선이 나와서 이걸 다 보는 방법도 있는데 각각은 주변 조금만 보는 거죠. 세 개, 이렇게 세 개만 보는 거고요. 그 위에 레이어가 또 세 개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좁게 보는 뉴런들이 자기 주변을 좁게 보는 뉴런들이 층을 이루게 되면 결국 넓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지금 그냥 한 번에 이 10의 6승 100만 픽셀 다 보는 거는 좀 아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주변 조금만 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스페셜 코릴레이션 is local. 그러니까 요 각각의 조금씩만 보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요거를 리셉티브 필드라고 그러죠. 리셉티브 필드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리셉티브가 이게 어떤 걸 받는 거죠. 어떤 뉴런이 신호를 받는 필드를 좁게 만드는 거죠. 리셉티브 필드를 좁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리셉티브 필드.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이렇게 있는데 리셉티브 필드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전체를 다 보는 건데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다 보는 건데 만약에 리셉티브 필드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분들이나 트레이닝 할 때 보면 처음부터 설계를 리셉티브 필드가 굉장히 좁도록 설계를 해놓고는 이미지 어떤 전체적인 고려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설계상 크게 볼 수 없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리셉티브 크게 많이 보려면 이제 하게 될 세그멘테이션 디텍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픽셀이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보려면 좀 멀리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뭐 직물의 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머리카락인지 아닌지 보려면 좀 멀리서 봐야 되고 리셉티브가 넓어야지 그 이미지를 좀 전체적으로 봐야지 확실해지는 건데 이미지를 굉장히 좁게 보도록 디자인해 놓고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근본적으로 안 되게 설계를 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리셉 필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뉴런이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입력을 보느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LP 같은 경우는 리셉티브 필드가 전부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전부 이미지 전체 다인 거죠. 반면에 이렇게 지금 하는 컨버션 이렇게 좁게 디자인을 해놓는다면 리셉티브 필드가 딱 요만큼이겠죠. 요 녹색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는 요 아래쪽, 파란색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10의 6승, 100만 개의 히든 뉴런이 있다 하더라도 파라미터는 거의 곱하기 100인 거죠. 그래서 10의 8승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아까와 비교해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숫자가 된 거죠. 100메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이렇게 좁게 볼 거, 저기 그러면 아까는 이제 로켈러티, 그러니까 각각의 뉴런은 조금만 보도록 하자. 여기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조금만 보게 되면 좁은 영역만 보게 되면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 거기에 엣지가 있다. 세로 방향 엣지가 있다. 뭐 가로 방향 엣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이걸 굳이 각 영역별로 뉴런은 까만색 뉴런, 파란색 뉴런, 빨간색 뉴런 이걸 업무를 다 분담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좁은 영역만 보는데 똑같은 웨이트를 쓰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웨이트 다 통합하자. 10의 6승계의 뉴런이 있는데 뉴런 다 똑같은 웨이트로 하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더니 파라미터 개수가 그냥 10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풀리 10의 6승 입력에 대해서 10의 6승계의 뉴런을 써가지고 그거를 풀리 커넥티드로 해서 하려고 봤더니 파라미터 10의 12개가 필요했는데 그건 뭐 너무하다. 그냥 그 로컬하게 보자. 그래서 리셉티브를 줄인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6승으로 파라미터 수를 줄였는데 그러고 봤더니 각각 다 좁은 영역만 보는데 뭐 개수가 다를 이유가 뭐 있냐? 똑같은 개수 쓰자. 쉐어 하자. 그래가지고 쉐어 했더니 왼 오른쪽 위처럼 파라미터 수가 딱 100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파라미터가 가로만 보면 안 되고 세로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신에 필터는 파라미터를 쉐어하지만 여러 종류를 쓰자. 예를 들어서 100종류의 필터를 쓰겠다고 하면 각각의 리셉틸드의 크기는 100이고 필터의 종류는 100이니까 총 10,000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뭐 결과물은 이거고 뭐 이걸 설명한 방법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하이 디멘저널 입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이 디멘저널 출력에 대해서 로컬한 리셉틸드와 파라미터 쉐어링 아이디어를 써서 파라미터 수를 극단적으로 줄인 게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정확히 말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컨볼루션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뒤에가 어떤 입력 신호가 있고 요 3 곱하기 3이 필터라고 하면 필터를 그 위에다 올려서 엘레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에다가 필터를 올려서 엘레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나오는 결과를 여기다 써주는 게 컨볼루션이죠. 우리가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은 뭐 시노미 시스템이나 DSP나 이런 시간에 많이 보셨을 오퍼레이션인데요. 엘레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더해서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컨볼루션이란 오퍼레이션인 거죠. 그럼 이 컨볼루션이란 게 어떤 오퍼레이션이냐? 그래서 한번 느낌을 받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 필터 개수를 좀 한번 가만 보시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마이너스 1이고 가운데만 8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평평한 영역에서 어떻게 되죠? 숫자가 비슷하겠죠. 저 필터를 올려서 곱해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더하는 건데 만약에 대상이 호모지니어스였다면 주변이랑 자기 자신이랑 같을 테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까맣게 나오는 거죠. 까맣게. 반면에 저게 중앙이 굉장히 변화가 심한데 간다면 주변에 8개를 더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차이가 크겠죠. 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주변이 엣지를 검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누른다면 왼쪽이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오른쪽이 1, 1, 1이죠. 만약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비슷하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겠죠. 반면에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러면 절대값이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많이 다른 곳에 반응하는 필터인 거죠. 그래서 세로 방향 엣지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위랑 아래랑 다른 경우에 강하게 나오니까 가로 방향 엣지를 찾아주는.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 그다음에 필터를 설계한다는 거는 내가 입력에서 어떤 특징들을 뽑아줄 것인가에 달린 거죠. 내가 필터를 이렇게 설계하면 이런 특징이 나오고, 막 블러 필터로 한다. 그러면 주변에 평균적인 밝기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엣지도 여러 종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터 개수를 고른다라는 것은 내 입력에서 어떤 특징들을 뽑을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아직도 좀 확실하게 대답 안 한 부분이, 오케이, 이게 수업 시간에 배우는 컨볼루션, 리니어 필터 뭐 이런 건데 앞에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앞에 나온 그 이 구조랑은 도대체 지금 이거랑은 무슨 상관이냐는 건데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죠. 저 주변에 웨이트를 곱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연산 자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어떤 논리를 갖고서 이거를 설계했는데 설계하고 보니 얘가 하는 일이 컨볼루션이랑 똑같더라 이런 거죠. 아,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고 보통 입력이 이제 3채널, RGB 이렇게 3채널이 있으면 필터가 3채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더해서 요 오른쪽 위에 보면 녹색이 한 칸이 채워지는 거죠. 27번의 곱하기가 발생해서 4자를 채우고 그 다음에 필터는 그대로고 입력에서 이동을 해서 위치가 옆으로 이동해서 3을 계산하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필터가 입력을 훑고 지나가면서 계산을 해서 값을 요걸 하나 만든 거죠. 필터가 하나 있으면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필터가 또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필터가 분홍색으로 준비된 그 두 번째 필터가 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뭐 앞에 얘기했던 뭐 로컬리티랑 뭐 파라미터 쉐어링 이런 원리에 의해서 디자인된 레이어인데 그게 전통적으로 쓰던 컨볼루션과 오퍼레이션이 똑같다. 그래서 그 각각을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고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포함된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컨볼루션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는 아까와 같은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레이어죠, 레이어. 요 컨브 레이어를 가지고서 이거를 빌딩 블록으로 해서 컨브 레이어를 빌딩 블록으로 해서 컨브 레이어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FC까지 이제 뒤에 붙여서 만든 요런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는 컨브 레이어가 들어가고 FC 레이어도 들어갈 수도 있죠. FC 레이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 풀리 커넥티드 뭐 MLP의 어떤 그런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레이어인 거죠.
그게 들어가면 FC 레이어라고 부르고 요게 섞여 있는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네트워크인 거고 앞에 얘기했던 거는 레이어인 거고 레이어 FC 레이어가 합쳐져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돼요. 이게 뭐 복잡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보실 대부분의 영상 처리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을 좀 반복 설명을 드리면요. 자, 지금 32 곱하기 3인 인풋이 있어요. 거기에 필터가 5 곱하기 5 곱하기 3 필터가 있고요. 그렇다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요 5 곱하기 5 곱하기 3을 저 32 곱하기 3에다 올려서 하나씩 슬라이딩 해가면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려서 곱하려면 뒤에 있는 마지막 채널 숫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요 채널 숫자 3, 요 3과 요거의 폭인 3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를 올려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숫자가 필터가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총 75개의 숫자가 곱해지는 거니까 75번의 곱하기가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바이어스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걸 다 쓸고 지나가게 되면 저게 다 쓸고 지나가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1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32가 아니냐? 이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규약의 문제인데요.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아니 5 곱하기 5가 이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요 안에 쏙 들어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왼쪽 2개, 오른쪽 2개, 위에 2개, 아래 2개는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4개를 빼면 28 곱하기 28이 되고 그거를 뭐 계산을 억지로 하겠다. 주변을 0을 채워서 그렇게 했으면 35, 8, 32가 나오는데 그런 옵션이 뭐 이제 필터링 했을 때 valid 뭐 same 뭐 그런 옵션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30이랑 28은 뭐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5 곱하기 5 곱하기 3이 요걸 쓸고 지나가면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필터가 나서는 거죠. 두 번째 필터가 나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 필터가 여러 종류가 있다. 6종류가 있다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6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 들어가서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28, 28, 6이 나오는 거죠. 필터 12개였다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12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필터 컨볼루션 옵션이 밸리드가 아니라 더 세임이었다면 32 곱하기 32 곱하기 6이 나왔겠죠. 만약에 이 입력과 이 출력을 통째로 하는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로 구성했다면 입력 차원이 3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출력 채널은 28의 제곱 곱하기 6이죠. 그러면 파라미터의 개수는 두 개를 곱한 거잖아. 이걸 만약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MLP 구조로 연결을 한다면 파라미터 수가 황당한 거죠. 1400만 개인가요? 그리고 뭐 곱하기 수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써서 몇 번의 곱하기가 사용이 됐느냐? 몇 개의 파라미터가 사용이 됐느냐? 지금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 필터가 6개 필요했죠. 5 곱하기 5 곱하기 3짜리 필터 6개 필요했으니까 파라미터는 저렇게 적은 거죠. 곱하기 개수도 생각을 해보시면 곱하기 개수 어떻게 생각하시면 쉬운가 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만들어진 숫자가 28 곱하기 28 곱하기 6이죠. 그래서 곱하기는 28 곱하기 28 곱하기 6에다가 하나 계산할 때 필요한 곱하기 개수를 곱하면 되는데 하나 계산할 때 필요한 게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필요한 곱하기 개수는 5, 5, 3, 28, 28, 6.
그러니까 곱하기 개수도 많이 줄고 파라미터 수는 더 극적으로 준 거죠. 이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록이죠.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FC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빌딩 블록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계산들은 이미지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해서 컨볼루션만 한 거죠. 이렇게 나오면 거기 렐로 하고 또 컨볼루션 통과해서 한 거 렐로 하고 풀링은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오퍼레이션이 하나 있는데 풀링하고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뭐 풀 이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FC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요게 5개 클래스 중에서 뭐가 나오느냐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클래시피케이션 구조에 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아주 표준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컨보레이어, 렐로, 컨보레이어부터 렐로도 들어있을 수 있으니 그건 이제 문맥 다 잘 보셔야 되겠죠. 컨볼루션, 풀링, 풀링, 컨볼루션, 풀링. 그다음 그 결과를 갖고서 풀리 커넥티드에 넣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컨볼루션, 맥스플링, 컨볼루션, 맥스플링. 이 맥스플링이 뭔지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오퍼레이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풀리 커넥티드에 넣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맥스플링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근데 이 중간에 나오는 게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랑 굉장히 비슷한 속성이 있는 거죠. 위스 있고 하이트 있고 채널 있고. 우리 입력은 위스 하이트 있고 3채널 RGB죠. 근데 이거는 위스 하이트 있고 그 다음에 몇 채널짜리 할 수 있는 거죠. 안에 부분도 일종의 어떤 이미지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플래트닝은 이렇게 뭐 스트럭처를 가진 거 그냥 일렬로 쫙 늘린 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셔널 레이어에서 나온 거는 이미지와 같이 어느 정도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쫙 펴가지고 FC 레이어에 넣겠다. 이걸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하는 거죠. 플래트닝.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모티베이션이랑 컨볼루션 레이어의 모티베이션이랑 그리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표준적인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컴부해서 나온 것들이 이미지와 같은 좀 측면이 있다. 위스 하이트 있고 채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최초는 아니지만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최초겠죠. 알렉스 넷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이라고 이런 100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각 클래스별로 1000장씩 모아놓은 데이터셋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이게 무슨 클래스인지 맞춰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뭐 사진이 뭐 굉장히 많죠. 뭐 보면 저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뭐 잉어 그다음에 무슨 철갑 상어 뭐 물고기도 클래스가 엄청 많습니다. 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돼 있냐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박스를 쳐놓죠. 박스를 쳐놔서 달마시안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달마시안 클래스 사진이 되는 거고 달마시안 어디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에도 저런 데이터셋이 좀 있었는데 뭐 파스칼 데이터셋인데 예전에는 새 보틀 카이가 어떻게 보면 참 아이코닉하게 돼 있었던 거죠. 아이코닉하게. 그러니까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 뭔가 보틀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거로 나오는 거죠. 카도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미지나 컴피티션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뭐 보틀도 필 보틀, 비어 보틀, 와인 보틀, 워터 보틀도 보면 진짜 맛있는 저런 느낌인 거죠. 많이 다르죠.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태스크냐 하면 이미지를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 드럼으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어떤 태스크냐 하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5개의 출력을 내는 거죠. 스케일, 티셔츠, 스틸 드럼, 뭐 드럼 스팅 이렇게 있으면 5개 중에서 정답이 들어있죠. 스틸 드럼이라는. 그럼 정답 인정. 만약에 오른쪽처럼 정답이 없어요. 뭐 드럼 스틱은 있지만 정답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정답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 그림은 스틸 드럼이라고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이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대회를 할 때는 이런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N개 이미지 중에서 뭐 6만 개인가요? 테스트하는 게 5만 개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다 매겨서 애큐러시를 재는 거죠. 이런 것들 뭐 탑 5 애큐러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상위 5개를 뱉는 거고 그 상위 5개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탑 5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스틸 드럼을 찾는 건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건 디텍션이죠 사실. 예.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한 5개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5개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정답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 일치한다는 얘기는 클래스도 같아야 되겠죠. 클래스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박스의 위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박스는 비슷한데 클래스가 달라서 틀린 거고 왼쪽 같은 경우는 클래스는 비슷한데 박스가 달라서 박스가 잘못돼서 틀린 거. 그래서 이런 규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슈퍼비전에서 만든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기존 방법하고 비교해서 10%의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된 그 대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회에 들어갔던 디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65만 개의 뉴런, 6천만 개의 파라미터, 6억 개의 커넥션.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큰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데요. 저 때는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 황당하게 큰 뉴럴 네트워크였죠. 10년도 안 된 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인데, 자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밑에가 가만히 숫자를 보시면 224 곱하기 224하고 3이라는 숫자는 적혀 있지 않은데 3채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이 그 텐서들인 거죠. 텐서. 텐서라고 하면 뭐 숫자 덩어리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96 곱하기 55 곱하기 55 밑에서 두 번째. 그다음에 채널이 96인 결과가 나온 거고 그게 필터링이 또 돼서 27 곱하기 27 곱하기 256인 게 나온 거고 그 위에 또 돼서 13 곱하기 13 곱하기 384.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렇게 덩어리로 표시한 것들은 다 콤브레이어인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삼각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는 필터의 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거죠. 11 곱하기 11 3채널짜리 필터다. 여기서는 뭐 3 곱하기 3, 뭐
256 채널이어야 되겠죠. 요 그림에 따르자면. 일단 요 뒷부분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인데 하나, 둘, 세 개 이게 있고,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입력으로 넣으려면 저기서 플래트닝을 해줘야 되겠죠. 파라미터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대강 생각을 해보시면요. 맨 위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출력이 1000개죠. 그 다음에 히든 뉴런의 개수가 4096개죠. 그러니까 4K 곱하기 1K인 거죠. 그러니까 4메가. 파라미터의 개수가 400만 개. 맞죠? 두 번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입력이 4K, 출력이 4K니까 16메가가 되겠죠. 16메가 파라미터. 37메가는 13 곱하기 13 곱하기 256에다가 4096 하면 저런 비슷한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시면 대강 어떤 오퍼레이션인지, 밑에 거 보시면 컨볼루션이구나, 위에 거 보면 풀리 커넥티구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이트가 정답인데 뉴럴 네트워크는 5개 얘기를 했는데 5개 중에서 마이트가 맨 위에 있고 맞으니까 정답 인정. 두 번째도 정답 인정. 세 번째, 네 번째 또 인정이고, 여섯 번째 저 그릴을 보시면 알고리즘 컨버터블을 1번으로 내보냈는데 두 번째 그릴이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정답 인정이 되겠습니다. 요 재밌는 게 이제 체리인데요. 정답은 사람이 체리라고 했는데 알고리즘은 달마시안이라고 한 거죠. 지금 규약에서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다가스카 캣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스코럴 몽키, 스파이더 몽키 뭐 비슷한 게 있지만 하여튼 정답이 인정이 안 된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승한 알렉슨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그린 건데요.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고 네트워크 구조를 대강 느끼실 수 있어야죠. 왼쪽 끝에 보시면 224 곱하기 3,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필터 크기는 11 곱하기 11 곱하기 3. 필터가 몇 개냐? 그 전에 이게 보면 GPU1이랑 빨간색 부분, GPU2랑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거뜬하게 GPU 하나에 올라가는데 저 때는 저거를 GPU 하나에 올리기에 이제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GPU 2개로 나눠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계산이 복잡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수식으로 계산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맨 밑에 있는 레이어를 생각해 보시면 입력이 11 곱하기 11 곱하기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이 필터 사이즈가 11 곱하기 11 곱하기 3이 적용돼서 GPU2에서 48채널, GPU1에서 48채널, 총 96채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맨 밑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시면 11 곱하기 11, 3 요게 파라미터 개수인 거죠. 11 곱하기 11 곱하기 3이 파라미터 개수인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몇 개가 있어야 되냐 하면 96개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96개냐 하면 48, 48, 9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1 곱하기 11 뭐 쓰시기 나름인데 뭐 48 곱하기 2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까지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96이 더해져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맨 숫자 끝에 자리만 계산해 보면 앞에 게 3 곱하기 6 끝에 자리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8, 18. 다른데. 아무튼 대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 좀 써서.
34848은 이 바이어스를 빼고 계산한 거네요. 바이어스를 빼고 계산한 거 96은 좀 더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34,848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량은 얼마냐? 자, 제가 쓰는 방법은 55 곱하기 55가 48개만큼 있는 거죠. 그걸 각각 계산하는데 필터가 올라가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量. 맥은 멀티플리케이션 앤 어큐뮬레이션이 이제 필터링의 기본인 거죠. 곱해서 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계산이 뭐 조금 복잡해지는 이유가 요 두 개가 이제 GPU가 따로 놀다가 중간에 보면 같이 섞어서 계산하다가 뭐 따로 놀다가 다시 섞여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계산해 보면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13 곱하기 13 곱하기 128 13 곱하기 13 곱하기 128 이게 계산이 맞나요? 26, 128 제 생각에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요. 여기 맥스 풀링이 끝에 들어가서 13, 13에 맥스 풀링이 들어가서 66이 돼야 되는군요. 6, 6, 128, 2, 4096. 그럼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맥스 풀링을 하고 맥스 풀링은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뭐 금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줄이고 그걸 갖고서 플래트닝 해서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이런 커넥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걸 잘 이해했는지 이제 셀프 테스트용으로 이런 숫자를 계산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혹은 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렇게 내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해도가 높은 거고요. 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이 직면체 박스들은 그 중간중간에 텐서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죠? 컨볼루션 렐로, 풀링, 컨볼루션 렐로, 풀링, 플래트닝, 풀리 커넥티드, 소프트 맥스. 그러니까 아래 부분이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부분이 풀리 커넥티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